이재명 이제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김혜경 씨, 그러니까 수행비서를 했던 그 배모 씨가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모 씨가 기소되면서 또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김혜경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배 씨 또한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적 심부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식사 제공이나 모임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차량 준비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정면으로 이것도 배치가 되네요. 네, 예. 박상규 의원께서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 씨의 혐의를 통해서 네. 김혜경 씨의 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끈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봐요. 앞서서 쌍방울 사건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주가 지금 제3국에 도피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오든 어떤 검찰이 더 추가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낸 뒤에 체포 압송의 절차를 거치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지금 김혜경 씨 부분도 불구속 기소한 부분이 있지만 배 씨를 통한 사적 심부름의 끈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또 하나요. 이제 배모 씨 공소장을 보면 일전에 다들 기억들 아시는지요? 그 김혜경 씨의 그 대리 처방 의혹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게 또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네. 자, 한번 보시죠. 배 씨가 지난 2월에 이제 막 논란이 되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임신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한 거다. 내가 뭐 김혜경 씨한테 대리 처방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배 씨가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배 씨가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리 처방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좀 이미지를 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보세요. 예전에 비서한테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 주세요라고 보냅니다. 저 배모 씨가 뭐 확인하겠습니다 하죠. 그 밑에 7급 공무원이 한번 넘겨봐 주세요. 화면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처방전인데 이 처방전에는 그 7급 비서의 이름이 적혀져 있던 거예요. 김혜경 씨 이름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심부름을 한 공무원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서 김혜경 씨에게 그 약이 전달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근데 공교롭게도 저렇게 처방전을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거에 한 2달 뒤에 김혜경 씨가 본인 명의로 아까 그 똑같은 호르몬제를 분당 서울대병원에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복용했다는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저도 공소장 보니까 좀 놀랐는데요.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는데 두 가지로 있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도 온갖 종류의 지시가 있었다. 예컨대 뭐 식사 심부름 당연한 거고요. 모임에다가 차량 준비까지, 그다음에 심지어 약을 갖다 대리 처방받는 일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그 공소장을 봤을 때 지난번에는 김혜경 씨 기소를 갖다 안 했다라고 했길래 이거는 좀 아직 혐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공소장을 보니까 검찰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 김혜경 씨 지시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왜 기소를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부를 같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부담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재명 그 후보 대표에 대해서 그 기소를 안 했으면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저 공소장만 보면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의가 훨씬 더 엄중하니까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언제든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봉 네. 교수는 이 김혜경 씨 이제 배모 씨의 공소장을 통해서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담겨 있는데 네.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이런 김혜경 씨가 관련된 그러니까 것들? 아까 예.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은 배모 씨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나 배모 씨 입장은 전혀 달라요. 배모 씨는 사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처방받은 게 본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가 받았던 그 처방전의 약을 그 당시에 그러면 문자로 보낸 것은 그 약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게 그 대리 처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약을 처방받는 걸 얘기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 내용만 봐가지고 이게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거 뭐 사모님한테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사모님 약 처방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얘기는 김혜경 여사도 본인 입으로 또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이제 기소하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관점으로 쓰는 거고 네. 이제 변호인이나 뭐 배모 씨나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느냐 상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법정에서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장남도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도박 성매매 혐의인데요. 이 대표 지난해 12월에 아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현종 위원님,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 이제 뭐 부인에 이어서 아들까지도 이렇게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뭐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예. 분명히 사실관계가 있는 지금 범죄 아니겠습니까? 상습 도박을 했고 성매매가 의심되는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조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정치 보복이죠? 성접대가 정치 보복입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이 정치 보복인가요? 저는 듣도 보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은 가족들을 무슨 도륙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시인한 거고 아들도 시인한 겁니다. 자, 이런 사안까지 정치적 논쟁의 거리로 넘어간다는 거 그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는 게 자꾸 모든 것들을 정치 보복이다, 정치 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정치 보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야당의 그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입니까? 그럼 법을 만드시라고요. 그럼 정치 보복이란 게 국회의원, 그다음에 야당 대표, 대선 주자 수사하면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 자체도 이거는 무슨 가족에 대한 보복이다, 도륙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정치만 수사하면 다 정치 보복인가요? 저는 좀 정치인들이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지금 가족에 대한 수사는 전체가 다 정치 보복이다? 과연 이 불법 도박이 정치 보복인지 제가 한번 시청자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남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는 뭐 이 대표도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었고 다만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정말 이것은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무도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 먼지털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뭐 정치 탄압이죠. 자, 이재명 대표의 장남 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는 절하했습니다. 무도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근데 전용욱 전 의원은 또 일갈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참 정무 감각이 없는 줄은 알았는데 최소한 눈치도 없네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뭐 민주투사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박성규 의원은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무도하다는 말을 봤을 때 이 무도하다는 말이 다분히 사법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습니다.
무도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도가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자성어와 결합하면은 잔학무도, 잔인무도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도 너무한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이 앞서 이현종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소환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다분히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묶어서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무도하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이 사안을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상당수의 이 유권자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선을 넘어서 아들까지 하는 것은 잔인무도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네.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형평성. 그러니까 물론 뭐 수사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양측에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실 대선 기간 동안. 근데 김건희 여사나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모 씨나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그럼 제대로 이루어졌냐? 거의 불송치되고 무혐의 되고 이렇게 지금 다 흘러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럼 이게 공정하다고 볼 거냐? 물론 뭐 아들 문제에 있어서 불법 도박 문제는 시인했으니까 수사해야 되겠죠. 뭐 수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요. 뭐 조사를 통해 드러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그럼 과연 정적으로 그 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던 그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과연 이제 그 김건희 여사나 또 최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뭔가 여러 가지 수사의 주제를 다루면 끊임없이 이제 이러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장남도 조사. 이건 좋다. 그런데 아니 김건희 여사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이게 법이라는 게 무게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좀 무게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뭐 다른 의견 내지는 반론 이런 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세상에 수사를 이쪽 하나 하면 이쪽도 하나 해야 되고 이런 게 세상에 어느 법이 있습니까? 아니 법이 있으면 그 수사해야죠. 아니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나 수사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특검까지 하겠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 관련된 사건들을 지금 아들까지 수사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아예 성폭력 특별법 그다음에 불법 도박법을 없애시라고요. 169석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정치인들 수사하는 거,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엄연하게 있는 법들을 세상에 어느 국민들이 이런 법이 있는데 처벌 안 받습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정치 보복이다, 도륙이다? 정치 보복의 정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죄를 예를 들어서 정책 탄압을 위해서 예전에 민주화운동하는 사람 탄압하는 거 이거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FC 문제, 우리가 백현동 문제 이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낸 죄인가요? 이미 전 정부에서 다 수사가 되고 만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팩트로서 나와 있는 벌써 3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사건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형평성 있게 내가 하나 잡히면 딴 사람도 하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아니,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 잡으니까 하나 잡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쪽의 수사의 내용에 형평성이 없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대학 관련해서도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관련된 대학 압수수색 한 번도 한 적도 없었고 또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한 적도 없었잖아요. 서면 조사만 받고 또 이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건이 나왔으니까 한 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수사해야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수사의 내용도 지금은 뭐 검찰의 공소장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공소장 갖고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재판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반박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범죄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봉 네. 교수의 논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없어요. 대법원 판결을 하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게 그럼 그거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 1대1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그거잖아요. 정치인에 대한 도륙이다, 정치인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네. 그게 아니고 제 말을 좀 잘못 오해를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범죄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아직 범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이건 거고요. 범죄가 아니라 지금 다 언역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의혹이라고 네. 얘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질문이 제가 들어와서 답변을 한 거고 정치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죠. 이현종 의원 말씀처럼.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뭐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한 것이지 또 이렇구나 저렇구나 각자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이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